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죠. 이제 43페이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첫 시간 했던 내용 중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숙달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조금만 더 들어갈 거예요. 더 들어가면 이제 오늘 내용이 거의 다 맞춰질 거예요. 예, 신고납부와 보통잉수 세금의 종류를 다시 한번 익혀보죠. 이제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원칙이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힐 게 내가 신고하면 그걸로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취득세를 본인이 신고해야 될 것을 본인이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자, 불이행해버렸어요. 신고를 불이행해버려요. 내가 할 것을 내가 안 하면 정부도 세금 계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줘야 맞는가요? 해줘야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안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공부를 대신 시켜줘야 되는가 안 시켜줘야 되는가? 시켜줘야지요. 예, 그래서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러죠. 계속 공부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안 하면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꿀밤 한번 먹이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냐면 그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면서 그 세금에 가산한다. 그래서 이걸 가산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산세라는 용어를 이제 한번 내려보세요. 43페이지에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건가 보세요. 가산세는 두 번째 줄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랬네요. 그럼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벌칙을 매기는데 그 벌칙으로 부과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벌칙으로 부과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칙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가산세라는 것은 의무를 제대로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도록 그래야 된가요? 제대로 안 하도록 그래야 된가요? 하도록 그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주에 복습을 안 해가지고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릴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 안 내려면 뭐 하고 와야 된가요? 복습을 하고 와야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주까지 복습을 안 해가지고 강의실로 들어오면 안 하신 분에게 1억씩 가산세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억을 가지고 와야 되겠는가요? 다른 학원 옮겨야 되겠는가요? 다른 학원 옮겨야 되겠죠. 너무 무지막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가산세는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부담하면 좀 아깝고 부담 안 하자니 내가 이거를 내자니 주머니가 좀 아깝고 그냥 하자니 조금 하기도 좀 그러고 아주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만 가산세를 물려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가산세 퍼센트가 하나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자, 등록면허세도 내가 할 일인데 할 일을 내가 안 했을 때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면서 추가로 또 뭘 물리더란 이야기인가요?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인가? 신고납부 제대로 해라. 신고납부 제대로 해라. 만약에 신고납부 제대로 안 하면 벌칙으로 가산세 물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는 내가 이 재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것은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내가 정부에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보내는데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하면서 거짓말로 신고하면은 선택해서 신고하라니까 거짓말로 신고하면 정부가 가만히 두겠는가요? 가만히 안 두겠는가? 가만히 안 두죠. 가만히 안 둔다는 이야기는 이거 한기통이 날라오는가 안 날라오는가? 날라와요. 날라오는 걸 뭘 한다? 그거 가산세예요. 그래서 가산세 물리는 거예요 또. 제대로 안 하면 일단 벌 받아라. 이게 가산세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불이행하면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계산해 주면서 정부가 계산해 주면서 너 신고 제대로 안 했지? 너 제대로 신고 안 했어? 그럼 뭘 추가로 물리고? 가산세. 그래서 자꾸 이제 집에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오늘 배운 걸 복습 안 하면 벌칙으로 뭘 물리면 된다. 가산세. 그럼 벌칙으로 가산세 물리니까 가산세를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복습을 안 하면은 오늘 내가 뭔가 하나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벌칙으로 뭔가를 못하게. 그럼 뭔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하려면은 이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벌칙으로 물리는 걸 가산세라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하나 개정돼요. 여기가 개정이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것만 살짝 빨간색으로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내라. 그럼 이제 우리 전번주에 익힌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재산세 중에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고 건물에 다는 페인트 7. 그러면 7월 달. 토지, 땅에 다는 9월 달. 그러면 7월 달이나 9월 달에 세금을 안 내면 7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세금을 안 내면 정부는 이번 연도까지는 가산금이라는 걸 받았어요. 가산금은 이자. 돈 안 냈으니까 이자 내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폐지돼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전부 가산세로 통합이 돼요. 여기에 내년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요. 요게 개정이 돼요. 근데 이걸 개정이 된다고 해서 개정된 내용을 바로 시험에 내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는 가산세 다음 세금 중에 가산세가 안 나오는 세금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어디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다 가산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이 마무리 정리 이제 할 건데 여기서 취득세는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불이행을 하면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추가로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고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주고 재산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힐 게 자, 가산세요. 가산세라는 것은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는데 취득세를 본인이 할 것을 내가 안 했으니까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 주면서 추가로 뭘 더 물리는 거고 가산세 물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본인이 안 하면 정부가 계산하면서 가산세 물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세금을 못 내더라도 정부는 추가로 뭘 물리겠다는 얘기인가? 가산세를 물려요. 가산세인데 돈을 안 냈으니까 납부를 지연했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걸 물려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걸 물려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서 잘못 선택해서 신고하면 추가로 뭘 물릴 수 있겠는가? 가산세 물릴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또 가산세를 이렇게 물릴 수 있어요. 그럼 가산세 익히는 건 이제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한 페이지 넘겨봐야지. 44페이지를 봐보세요. 44페이지에 특징 기억에 제일 끝에 벌과금 밑줄 그어보세요. 벌과금만 밑줄 그으세요. 가산세라는 건 벌칙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벌을 받으란 이야기인가? 신고의 두 글자 의무. 신고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가산세 안 나오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니은번에는 거기에 니은에서는 끝으로 가세요. 세목으로 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세목으로 한다. 자, 이제 세목으로 한다. 이걸 설명할 건데 나중에 이해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서 볼게요. 가산세라는 것은 요거는 세목으로 한다. 세목. 자, 세금의 목록이다. 세금의 목록이라고 그랬어요. 세금의 목록.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 안 했을 때 이제 이거 눈치가 좋아야 돼요. 취득세를 신고 안 했을 때 정부가 무슨 세를 계산하면서 내가 취득세 신고 안 하니까 정부가 나한테 무슨 세 계산해서 주면서 취득세 계산해서 정부가 보내면서 그 취득세라는 세금에다가 가산해서 나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는 이 가산세 이름은 무슨 세다? 세목이다. 세목이다 했으니까 취득세를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는 곧 무슨 세금 속으로 쏙 들어간다. 취득세. 취득세라는 세목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목이다. 이 말은 곧 세금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이제 세금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여기다 세금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취득세로 내야 될 세금이 일단 100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100만 원. 네, 가산세로 20만 원 나왔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자, 그러면 취득세가 100만 원이고 가산세가 20만 원 나왔으면 취득세는 얼마다? 100이다, 120이다. 120.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지서를 정부가 나한테 보낼 때는 100만 원짜리 취득세와 가산세 20만 원 내세요. 이렇게 보내겠는가요? 취득세 120만 원 내세요 하고 보내겠는가? 그렇죠. 120만 원 내세요 그래요. 이 가산세라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본래 세금 속으로 가산돼 버린 거예요. 자기 그 세금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가산세라는 건 따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목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세금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이 됐을 거예요. 세목으로 한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다만 요 지문은 왼쪽에 참고라고 세액 계산 구조라고 돼 있는 거 그걸 먼저 보세요. 자, 먼저 보시되 여기 딱 두 군데만 체크하세요. 여기 칠판 보시면서 두 군데만 체크하세요. 자, 산출세액이라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가산세 동그라미 치세요. 산출세액하고 가산세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두 군데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을 먼저 읽지 말고 요걸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보면서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산출세 세금이 계산돼 가지고 그 계산된 세금을 세액 감면 이렇게 화살표 보세요. 자, 산출세액에서 감면 쪽을 화살표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감면으로만 딱 하나만 연결해 보세요. 자, 해석했어요. 그러면 산출세액을 감면한다 이 말은 거 세금을 더 물린다 깎아준다. 감면은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감해줬으면 자, 감면됐어요. 그러면 그 산출세액 속에 잘 보셔야 돼요. 산출세액 속에 가산세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가 안 들어있는 상태인가? 안 들어있죠. 가산세는 한참 뒤가 더해지죠. 요 감면 빼고 난 결정세액에다가 가산세가 더해지니까 이 가산세가 산출세액에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요. 본래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을 문장으로 다만 단서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이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 계산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읽으시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계산 구조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다시요. 산출 세액을 감면을 받을 때 이 세금을 여기서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감면 받을 때 위에 있는 이 산출 세액 속에 가산세가 안 들어있는 상태니까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감면은 세금만 감면되고 가산세는 감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니은번의 두 번째 줄을 어마어마하게 시험 문제를 출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내는 지문이에요. 그 지문. 자, 거기까지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3번 가산세 이제 종류로 가네요. 지금부터는 책을 막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밑줄 그으면 이거 못 읽어요. 못 익히시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볼게요. 자, 과소, 무신고, 부정, 요 단어만 가지고 이제 익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번에 무신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무신고만 동그라미 치세요. 신고를 아예 안 했어요. 자,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벌을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동그라미 디귿번 과소신고. 자, 과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신고하기는 했는데 과소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 된가? 받아야죠. 그럼 이제 둘 중에 신고를 아예 안 한 사람이 벌을 세게 받아야 되겠는가요? 과소하는 사람이 세게 받아야 되겠는가? 아예 안 한 사람이 더 세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해결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익힐 거예요. 자, 신고를 아예 안 한 사람에게는 20%의 가산세를 물려요. 자, 그럼 무신고에서 20만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번에 세 번째 줄 20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20%를 물렸어요. 그러면 과소 신고하면 20%보다 올라가야 된가 내려가야 된가? 과소니까 내려가야죠. 더 적게 물려야죠. 그럼 이제 과소 신고로 가서 거기에 세 번째 줄 10%, 네 번째 있네요. 10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익혀볼게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몇 프로 물리고? 20%. 과소 신고하면 10%. 자, 이제 두 개 잡았어요. 이제 요 두 개만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부정 동그라미 치세요. 니은번 부정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정부예요. 정부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에요. 저희 국민들이에요. 제가 이제 정부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납세자가 신고를 하긴 하셨어요. 신고를 하고 또 신고도 안 했는데 부정하게 사기치시네. 부정하게 사기를 치면 제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기친 사람을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래. 우리 친구들끼리 막 장난하다가 친구가 막 까불고 그러면 내 까불면 뭐 해버린다 막 그런가요? 죽여버린다 그러지 막. 너 까불면 확 죽여버린다. 그럼 전부도 그거예요. 너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데 법 지문에다가 무신고 부정하게 사기치다 막 죽여버린다 이런 말 쓰면 되겠는가? 안 되죠.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숫자로 돌려가지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부정하게 신고하다 걸리시면 너 그냥 사형시켜버린다. 너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부정 그러면 다 40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끝났죠. 자, 봐요. 가산세, 그 어려운 가산세를 지금 다 익히셨어. 자, 그러면 다시. 자, 안 보고 연습해, 이제. 자, 안 보고, 자, 지워버렸어, 이제. 자, 지웠으니까 다시 가는 거야, 이제. 자. 과소 신고하면 몇 프로? 10%. 과소는 10%. 자, 10%예요. 과소 신고하면 10%. 부정하면 40%. 뭐 별것 아니에요. 부정하면 40%. 그다음에 무신고하면 20%. 또 부정하면 40%. 봐요. 금방 익히 다시 한번요. 자, 한 번만 더 하면 익힐 수 있어요. 자, 이제 익힐 수 있으니까 딱 한 번이면 끝나요. 아예 신고 안 하면 몇 프로? 신고 안 하면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다음 주에 숙제 안 해오면 딱밤 몇 대? 2대. 그러면 돼요. 그 2대. 자, 그러면 이제 20%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운 걸 반절만 해왔다. 조금만 해왔다. 그럼 몇 대? 한 대. 10대가 아니라 한 대. 근데 10% 한 대. 그런데 안 했으면 한 것처럼 사기치다 걸리면 4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종류 싹 끝났어요.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가산세 전부예요.
이제 오늘 가산세는 이제 다 끝냈으니까 더 이상 가산세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통징수를 해보세요. 자, 보통징수. 그럼 이제 다시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익혀요. 납세의무자 본인이 자기가 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게 보내는 이 방식을 신고 납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세금, 과세권자,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내가지고 걷어가는 방식을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신고 납부 보통 징수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보통 징수 용어로 와보세요. 보통 징수란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 공무원이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나중에 읽을 때 보통 징수 나오면 무조건 세무 공무원이 이 말부터 나오면 돼요. 그다음 2번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확정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확정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확정 그랬어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자, 신고 납부에서 확실하게 정하는 거, 보통 징수에서 확실하게 정하는 거. 그럼 신고 납부는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얼른 칠판 확인해 보세요. 신고 납부는 뭐 할 때? 신고할 때. 보통 징수는 결정할 때. 신고 납부는 본인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보통 징수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확정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때 이렇게 밑줄만 그으면 돼요. 나중에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읽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기셔야 돼요. 왜?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꼭 그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면 시험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을 그걸 추려낼 줄 알으셔야 돼요. 많은 걸 막 쓸라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 세목에서는 지방세, 재산세 하나만 밑줄 그으세요. 재산세만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만.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책 한 페이지 넘겨놓으시고, 자, 넘겨놓고 이 칠판만 보고 이제 연습 다시. 자, 연습 안 해요. 취득세는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선택에서 신고납부.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계속 이거 익히시면 돼요. 그럼 3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3문제 정도. 이제 취득세를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불이행했다.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하면 보통징수. 그럼 정부가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보내면서 추가로 뭘 같이 보내고? 가산세. 그러면 이 가산세라는 건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금이니까 취득세를 신고 안 해서 정부가 가산세를 물리며 이 가산세 이름은 무슨 세로 바뀌는 거고? 취득세로 바뀌겠습니다. 이제 등록면허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 신고를 불이행하면 보통 징수. 여기도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가산세. 그러면 이 가산세 이름은 무슨 세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등록면허세로. 근데 재산세는 신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내면 내년부터는 무슨 세가 나오는 거고? 가산세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선택해서 신고할 때 잘못 선택해 과소신고.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실제로 내야 될 것보다 과소신고해버리면 몇 프로 가산세 물리고? 10%.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면 40%. 방금 배웠잖아요. 10% 과소는 10%, 부정 40%. 똑같아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불이행해버리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부가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가산세는 무슨 세 이름으로 쏙 들어가면 되고? 양도소득세. 이제 익혀주셔야 돼, 이거를. 자, 여기까지 익혔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기한 후 신고로 가요. 기한 후 신고. 이제 신고 납부 보통 오늘 할 일이 이게 이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죠. 이제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선택적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가 신고를 못했을 때요. 신고를 불이행해버리면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보통징수. 재산세는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보통징수로 가겠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고가 뭔지 볼게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여기 신고요. 신고. 법에서 정해진 날짜 안에 신고를 못했을지라도 신고 납부를 못했더라도 정부가 계산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는 한 번 더 기한이 넘었더라도 다시 한번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누가 계산해서 보내기 전까지만 허락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잘 봐야 돼요. 정부가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기 전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찾아요.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 기한은 세 번째 줄 끝에 가보세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 말은 정부가 세금을 정해가지고 나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신고를 정해진 날짜에 못했더라도 정부가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기 전에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진해서 이제 오늘 배운 걸 집에서 복습을 해서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기 전까지 얼른 내가 복습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이렇게 한기퉁이 때려버리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의미가 있는 거 없는가? 없어. 이미 맞아버렸는데 내가 왜 복습을 해? 안 해버리지? 맞아버렸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미 정부가 결정해서 통지해버리면 기한 후 신고가 안 돼요.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돼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라는 건 처음부터 신고할 수 있는 세금만 하는가? 신고할 수 없는 세금도 되겠는가? 신고할 수 있었던 세금만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더라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그런데 재산세는 우리가 할 수 있는가요? 정부만 하는가요? 정부만 하니까 기한 후 신고 안 돼요. 이제 종부세 주의하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하고 있는가 정부가 하고 있는가? 정부가 하죠. 원칙은 정부가 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안 한다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도 나한테 고지서 안 보내버린가? 정부가 이미 보낸 걸로 끝나버린가? 보낸 걸로 끝나버리죠. 내가 선택 신고 안 해버리면 정부가 보낸 걸로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정부가 결정한 걸로 끝내버렸으니까 이미 결정 통지해버렸잖아요. 내가 신고 안 하면.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내가 안 했을 때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정부가 나에게 보내기 전에는 나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세금들은 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딱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왼쪽 날개 제일 위에 끝에 가보세요. 자, 왼쪽 날개요. 46페이지 왼쪽 날 제일 위로 보시면 기한 후 신고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죠. 그럼 거기서 어디를 체크하냐면 재산세와 종부세 X를 거기를 체크하세요. 공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후 신고가 안 돼요. 여기서는 되는 걸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걸 먼저 공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한 후 신고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결정을 해버리니까.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니까 기한 후 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려오네요. 양가로 2번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 기한이 지나버렸으니까 내가 신고하더라도 내가 신고한 서류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확정의 효력이 없다. 확정한 효력이 없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서를 정부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내가 신고할 때 거기다 내가 이만큼 세금 낼 거예요 하고 신고 기록해가지고 기한이 지나서 정부에게 제출하면 정부가 내가 신고한 대로 그대로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겠는가? 잠깐 그러겠는가? 잠깐 왜요? 내가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내가 신고했잖아요. 그래. 기한이 넘었잖아. 기한 넘었으니 잠깐 기다려. 목소리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 날짜에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신고서 들어오면 신고서 이제 가져오셨네요. 잠깐 기다려봐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확인해보고요. 자, 확인 들어가네요. 세 번째 양가라 3번 내려오세요. 그러면 세액의 결정은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받고 몇 개월 안에 정부는 결정을 해주란 이야기인가? 기억해 놓으세요. 그거 나중에 일할 때 필요하세요. 중개사 일을 할 때 제가요 신고 기한이 넘어가지고 신고했는데 그거 됐죠? 그럼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몇 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된가? 3개월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정부가 기한 후 신고했던 거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그대로 통지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다시 통지 올 거예요 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그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까지만 익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한 후 신고를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추가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우고 있는 것 중에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내가 할 일인데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못했을 때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후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부터 빨리 익혀주셔야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후 신고가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정부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게 확정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신고해도 정부는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지하고 3개월 안에 결정 통지하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이 아니니까 양가로 4번 가산세 감면 이건 보류하세요. 자, 오른쪽 수정신고 듣기만 하세요. 절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수정신고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자, 이 내용으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제출했는데 보니까 잘못됐네. 제가 2천만 원이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1,500만 원 신고했네. 그럼 5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네. 500이 부족하면 500을 추가로 더 여기다가 더 올려가지고 내가 신고한 것보다 금액을 더 올려서 신고하는 걸 무슨 신고를 한다? 그걸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법에서 수정신고는 정정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에서 수정신고는 옛날에 내가 신고한 것보다 금액을 더 올려서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그건 듣기만 하세요. 그런 건.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옛날에 신고한 것을 내가 1,000만 원 신고할 걸 모르고 1,500 신고해 버렸어요. 그럼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500만 원을 내가 더 신고했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러면 정부가 좋아하겠는가 싫어하겠는가? 왜 싫어해요? 아니 제대로 신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서류 제출하면 정부는 그냥 돌려줘요. 싫어하지 않아요. 증거만 있으면 그냥 돌려줘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신고를 너무 많이 해놓고 옛날에 신고된 게 너무 많으니까 돌려주세요. 그 말은 수정신고란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왜? 수정신고로 뭐 할 때만 수정신고라고 쓴다? 더 올릴 때. 금액을 올릴 때 세금을 더 내게 할 때를 수정신고. 그러면 내 돈 돌려줘 이 말은 수정신고 아니에요. 자 돌려줘 그러면 수정신고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경정 청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하시다 보면, 내가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있어요? 그래야 된가?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야 된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된가요?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의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중개사님 업무가 그래서 중개사 업무가 아니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막 써놓고 애우다 보면 나중에 세무사 공부할 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을 중개사님이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요 이제. 자, 납세음의 소멸로 가네요. 납세음의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세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금이 끝날까요? 그랬더니 돈 내면 또 세금 내라면 나 냈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냈다는 걸 증거를 대야 된가 안 돼야 된가? 돼야죠.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종이로 가서 이 종이를 가지고 고지서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도장 찍어 가지고 집에다가 집게로 해 가지고 막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 가다 보면 다 분실돼 버려요. 몇 년 지나면 분실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산 인터넷상으로 하게끔 통장에 찍히게 돼 있어요. 다들. 그래서 납부나 충당 이걸 상계라고 그랬어요. 상세시키면 요거는 소멸됩니다. 세금 내버리면 소멸되고 충당하면 소멸돼요. 충당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럼 한 글자로 뭐라 했는가? 퉁 치면 끝난다는 거죠. 퉁 쳐버리면. 자, 그다음 부가 취소. 자, 부가라는 단어 하죠. 부가. 첫 번째 부가를 뭘 부가라고 했던가? 부담. 공부 복습 안 하네요. 복습 안 하면 뭘 물린다고 했던가? 가산세요. 다음 주부터 복습 안 해오면 1억씩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학원은 또 수업을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어디 도망가 버리고 가산세 많이 물리니까 저는 학원 못 다니겠어요. 막 그러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부가라는 말은 부담시키는 거, 부담하게 하는 거. 그럼 부담을 시켰다가 부담을 취소했으니까 취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부담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가서 무효가 됐으니까 부담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부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가? 없어졌죠. 그럼 소멸된 거예요. 부가 취소했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철회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돈 못 내겠어. 그럼 나중에 돌려서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담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철회한다. 연기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뒤로 연기시켜가지고 뒤에서 나중에 받겠다. 그럼 철회는 소멸됐다 안 됐다? 언젠가 다시 나오겠다. 그래서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제척 기간이 만료. 제척 기간이 끝났어요. 제척을 앞에서 잠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던가? 뒤지는 시간. 자, 상대방이 가진 걸 뒤져내는 시간. 뒤척 기간이 끝났다. 뒤지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척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과 못 해요. 소멸시효 완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정부가 나에게 집에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고지서 한 장을 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시간. 그 고지서의 수명.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우리 집에 날라온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 수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 고지서의 수명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 고지서의 수명이 끝났으니까 이 고지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세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소멸됐다 끝났다. 자, 이제 도저히 세금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 세금 못 내겠어요. 나 이 세금 고지서 가지고 나 죽어버릴란다. 그걸 죽어버렸어요. 고지서를 들고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고 고지서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안 죽었어요. 상속이 돼요. 승계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지서 남겨놓고 납세자가 세금 때문에 죽어버리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자녀에게 승계돼 버려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죽었다면 큰일 나요. 그럼 자녀도 죽을 맛이 돼 버려요. 이게 그 세금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되니까.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납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거기서까지 따지지 마세요. 납세자가 사망하는 그 상태가 소멸되냐 안 되냐만 생각하세요. 사망한다고 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제 법인들이 합병은 두 개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두 개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걸 합병이라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될 회사가 세금 이쪽 회사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세금 이제 안 내도 되는가요? 새로운 회사가 내줘야 된가? 새로운 회사가 승계받아서 내야 되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결손처분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결손처분 체크하세요. 그 앞에다가 주의하고 다르세요. 앞에다 결손처분 동그라미 4번 결손처분 거기다가 앞쪽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이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말은 세금이 안 낸 것처럼 느껴질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결국 손해보고 떨었다. 결국 정부가 세금을 받을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 이제 갔어요. 세금 받을 사람이 세금 안 내고 버티니까 집에 찾아가서 돈 되는 물건을 뒤지러 갔어요. 뺏어가려고. 그럼 돈 되는 물건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네. 돈 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뺏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결국 손해보고 떨란다. 가면서 그래요. 결손이나 떨어야 돼. 결국 손해보고 떨어야 되겠네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안 받는다고 나한테 세금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이제 어디다 숨겨놓은 자료를 싹 이제 숨겨놓은 물건을 싹 끄집어내는데 공무원이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네. 잠깐만 손에 든 거 내놔. 아니 방금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했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결손처분 취소해버렸어요. 결손처분 취소. 그래서 결손처분 안 받는다 말 했는가 안 했는가? 취소했잖아요 방금. 정부는 이렇게 간단해요. 결손처분 해놓고도 다른 재산이 발견이 되면 그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해버리고 뺏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결손처분은 완전 소멸됐다. 소멸된 거 아니다. 소멸된 거 아니에요. 납세자 현혹시키는 거예요. 납세자를 현혹시켜가지고 납세자가 숨겨놓은 걸 자기 스스로 어디서 끄집어내면 나중에 다시 가서 뒤져서 나오면 뺏어가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세금이 끝났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일반 국민들은 결손처분하면 끝났다고 느끼는데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결손처분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몇 년이 지나야만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결손처분했으니까 바로 끝났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가보세요. 48쪽으로 와보세요. 48쪽에 왼쪽 날개 핵심 보시면 소멸 사유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 와보세요.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또 결손 처분 이것들은 소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문장 읽지 마시고 어떤 건 소멸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여기서요. 구분해서 소멸되는 거 안 되는 것만 찾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그 문장 뜻 몰라도 돼요. 뭔 말인지 몰라도 되니까요. 이럴 때는 소멸된다. 이럴 때는 소멸 안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혼동스러운 게 결손 처분이에요. 결손 처분은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결손 처분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제척 기간 이제 지금부터 익혀보죠. 50페이지로 오세요. 50페이지로 오세요. 이것도 간단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척 기간이라는 걸 정부가 뭐 하는 시간 그랬는가? 뒤지는 시간. 그럼 몇 년간 뒤질 것인가? 뒤질 때 어떻게 뒤질 것인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사기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여기서는 거기에 네모 박스에 있죠. 박스에서 지방세 중에 사유에 사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사기. 부정하게 사기치면 정부는 조사를 길게 하면 좋겠는가 짧게 하면 좋겠는가? 길게 하니까 10년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사기친 사람은 10년을 조사당해요. 그 말은 반대로 돌려볼게요. 부정하게 사기를 쳤을 때는 정부가 못 찾게 내가 자료를 몇 년간은 숨겨놔야 되고 10년. 그럼 우리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10년 안에 걸리세요 그래야 된가? 10년 안에 걸리지 마세요 하고 상담해야 된가? 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기쳤으면 이 자료 몇 년간 숨기세요 그래야 된가? 10년간 숨겨주세요. 만약에 10년 안에 걸리면 세금 나와요.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걸리면 사기치다 걸렸으니까 가산세도 몇 프로 물려버린다? 40% 물려버린다. 앞에서 연결됐잖아요.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가산세가 40%예요. 만약에 세금이 100억이다.
그럼 가산세가 얼마다? 40억이 붙어요. 얼마 안 붙어요. 만약에 세금이 1000억이다. 그럼 사기치다 걸리면 얼마 붙은다? 400억밖에 안 붙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을 크게 하다 보면은 사기치다 걸리면 죽겠네. 이 생각이 딱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속증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사기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년. 상속증여를 받아가지고 신고 제대로 안 해도 10년. 명의신탁. 명의신탁 여기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내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이름을 써놓으면 뭐 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놓는 거야? 사기치려고. 부정하게 사기치려고. 사기칠 목적이에요. 사기칠 목적이니까 몇 년? 10년. 그래서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끝에 무신고만 체크하세요. 무신고. 가로에 무신고. 무신고 찾았어요? 무신고 체크하시면 이제 무신고 그랬어요. 신고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고 무신고했으면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무신고하면 묻힐 때까지는 묻어놔야 돼요. 그럼 무신고니까 7년. 그래서 7년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끄집어내면 돼요. 7년간은 묻혀놔야 돼요. 무신고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 자료를 몇 년간은 땅속에 묻어버려라. 7년간은 묻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년 안에 재개발하다가 포크론에 파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고했을 때는 7년. 자, 그다음 바로 밑에 과소신고 체크. 과소신고 체크해 보세요. 과소. 과소신고라는 것만 찾아보세요. 과소 그러면 과오로 생각하면 돼요. 과오. 나의 과오. 그럼 몇 년? 5년간. 5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고를 조금이라도 해놨으면 정부는 그 자료를 몇 년만 뒤지면 되고 5년만 뒤지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안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죠. 별것 아니니까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익히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자, 사기치면 몇 년간 조사하고 10년. 사기치면 10년만 조사하면 돼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제대로 안 하면 10년. 명의신탁 10년.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 참, 무, 7, 과, 5 이런 식으로. 그냥 신고 안 하려면 땅에다 몇 년 묻어버려라. 7년 묻어버려라. 또 나의 과오는 과소신고니까 5년. 내가 잘못했네요. 5년 안에 정부가 못 찾으면 끝. 그래서 무조건 정부가 물어보면 신고해놓고 정부가 이거 혹시 사기쳤죠? 부정한 행위로 그랬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된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몇 년이면 끝이다? 5년이면 끝이에요. 무조건 잡아떼면 5년. 걸리면 10년.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떼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잡아떼면 몇 년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5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떼는 말고 우리가 익힐 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히세요. 근데 여기가 제일 헷갈려요. 여기가. 이게 제일 헷갈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거 이제 사기치거나 상속이나 명의신탁은 다 익힐 수 있어요. 10년은 다 익혀져요. 그런데 무신고가 제일 헷갈려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정부는 몇 년간 나의 뒷조사를 한다? 7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몇 년 뒷조사한다? 5년. 그러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몇 년간 뒷조사한다? 무조건 무신고하면 몇 년? 7년. 똑같아요. 국세든 지방세든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는 5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이 중에서 한 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험 치면 한 줄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제척 기간에 국세 제척 기간은 요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제척 기간에 기산일로 와보세요. 오른쪽 51페이지. 제척이라는 게 지금 뭘 제척이라 했던가요? 뒤척. 뒤지는 시간. 뒤지는 기산일 그랬네. 자, 기산일이라는 단어를 좀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산일은 민법에서도 나와요. 세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도 나오니까 이 기산일이라는 용어는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간을 산정할 때 이제 그 시작점이 시작. 그러면 시작 또는 첫날. 기산일이 시작 첫날이란 이야기예요. 시작.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할 것인가? 뒤지기 시작.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1번은 신고 납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끝에 쪽 보시면 신고 납부만 밑줄 그어보세요. 신고 납부 세목은 내가 알아서 세금을 신고한다 그랬던가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그랬는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알아서 신고할 수 있는 날까지는 정부가 뒤지러 와야 되겠는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는가? 기다려야죠. 내가 하니까. 아니 내가 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떼어먹은 거 아니라고. 내가 할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신고하니까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되냐면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신고 기한까지는 신고 기한. 여기서 기한이라는 거 시작이라겠던가 끝이라겠던가? 기한. 전번주에 그랬잖아요. 기간에서 앞에도 기한이 있고 뒤에도 기한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기한 그러면 앞에를 말한다, 끝을 말한다. 끝. 그러면 신고의 마감날까지는 기다리시라고. 내가 그날까지 한다고 기다리라고 정부한테 그랬어요. 그럼 기다리라고 하는 소리는 정부가 기다리면 나는 신고하겠다는 소린가요? 어디 잠수 타버리겠다는 소린가요? 잠수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래서 정부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 것 같다 그러면 기한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에 쳐들어와서 조사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1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다. 이번 달 말까지가 신고 기한인데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이번 달 말이 끝나고 12월 1일부터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정부는 12월 1일부터 몇 년간은 조사한다. 신고 안 했다니까요. 제발 그 동영상 회원들이 글을 안 쓰게 좀 해주세요. 동영상 회원 되시면요. 아니 어느 학원인데 그렇게 못해요 하고 글을 써요 밑에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종로학원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참 어떻게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할 때 딱 생각하면 분명히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무신고는 몇 년이 제일 어렵다. 7년. 그게 제일 어려울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다 그것만 파고들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신고서가 안 들어오면 그 다음 날부터 정부는 몇 년간 조사를 시작하는 거고 7년을 조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 사기쳤다. 그러면 7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어나고 10년 늘어나고.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신고는 하긴 했는데 과소 신고해놨으면 몇 년을 조사하고 5년을 조사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몇 년간 조사하고 10년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연도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럼 신고할 수 있는 날, 신고할 수 있는 마감 날까지는 정부가 쳐들어오는가요? 기다리고 있는가요? 기다리고 있죠. 본인이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이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 외의 밑에다가 보통 징수하고 쓰세요. 신고 납부 이외에 그랬으니까 이게 보통 징수란 이야기예요. 보통 징수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가요? 정부가 알아서 그냥 조사하면 된가요? 알아서. 정부가 알아서. 자, 그럼 이제 요걸 조심해야 돼요. 보통 징수에서는 정부가 알아서 하니까 정부는 납세 의무 성립일 여기서부터 바로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주의하고 다루세요. 동그라미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워요. 보통 징수 세목들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정부가 세금 계산 준비할 때 그때부터 바로 조사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날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6월 1일부터 6월 1일 여기서부터 바로 다음 날 아니에요. 6월 1일부터 바로 조사하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조사를 해서 결정하니까 무조건 몇 년 정도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야 되고 일반적인가? 5년. 5년이면 돼요. 5년. 내가 신고를 했을 때 과수 신고해도 5년이고 정부가 결정할 때 무조건 5년 안에 끝내는 거예요. 5년 안에 세금 못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부가 5년 안에 내 걸 찾아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보시고 이제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봐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고지서 한 장을 가지고 정부가 돈 달라고 하는 시간을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문장은 체크하지 마세요. 소멸시효는 이 고지서, 우리 집에 날라온 고지서가 있을 거예요. 이 고지서의 수명이 소멸시효예요. 이 고지서 한 장 가지고 정부가 몇 년을 돈 받을 수 있지 하고 이제 그 연도를 지금부터 익히는 거예요. 지방세인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중간 쪽 하단에 보면 표 있을 거예요. 똑같은 표 있을 거예요. 자, 5천만 원 미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5천만 원 이상 또 동그라미 치세요. 미만하고 이상을 따로따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그랬으니까 5천만 원이 안 된다. 우리 집에 날라온 고지서를 봤더니 고지서를 언뜻 봤더니 3천만 원 찍혔네. 3천만 원 찍혔으면 5천만 원 안 됐죠. 5천만 원 안 됐으니까 그 고지서 한 장 가지고 정부는 5년 동안만 나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5년 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까 이 고지서에 보니까 6천만 원이 찍혔네. 6천만 원씩이나 세금 내라네. 그러면 그 고지서는 이제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고지서의 수명은 10년으로 늘어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이 넘으면 10년,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5년. 이게 작년부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이제 개정 내용인데 31회 때는 시험에 안 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요 고지서 이거 받았는데 이 고지서 가지고 정부가 몇 년간 나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금액이 얼만데요? 하고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지방세 고지서에 금액이 5천만 원이 넘게 있으면 몇 년? 10년. 5천만 원이 안 되면 5년.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는 이제 여기는 5억. 5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5억. 5천이 아니에요. 국세는 5억 미만이면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금액만 달라요. 금액만. 그래서 둘 다 5년 또는 10년인데 지방세는 얼마를 기점으로 나누고 5천. 국세는 5억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다음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세법에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지만 민법을 배우다 보면 각각의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면 세법의 소멸시효가 법의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세법은 옛날에 민법 속에 살다가 민법에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게 세법이에요. 그래서 세법의 부모는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속에 살다가 민법에서 따로 떼어져 나와가지고 세법을 독립으로 세법이 독립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세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면 되겠는가? 민법을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민법하고 세법이 두 군데가 똑같이 있어가 둘이 부딪히면 자 민법에도 연도가 들어있고 세법에도 똑같은 게 연도가 들어있으면 세법이 먼저다 민법이 먼저다? 세법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세법 우선원칙이에요. 그런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는 무슨 법을 따른다? 민법을 따른다. 그게 이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자, 그럼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에 따른다 그랬는가? 민법에 따른다. 무조건 민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법하고 민법에가 동시에 기록이 돼 있으며 무슨 법이 먼저고 세법이 먼저고 세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민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와보세요. 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여기서 기산일을 앞에서 우리 기산일 그러면 뭐 하는 날을 기산일이라 했는가? 시작, 첫날. 자, 그러면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정부가 고지서를 나에게 보내놓고 정부가 이거 이날까지 만약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세금 내라.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11월 30일까지를 이날을 납부기한이라고 그래요. 납부. 내가 돈 낼 수 있는 마감날. 돈 낼 수 있는 마감날까지는 정부가 너 돈 줘. 돈 주라고 하고 쫓아오겠는가? 기다리고 있겠는가? 기다리고 있죠. 내가 11월 말까지 낼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날까지 고지서가 돈이 안 들어오면 그날까지 돈을 안 내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날. 그래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방세인 경우는 얼마를 기점으로 돈 달라고 요구하는 날짜 연도가 달라지고 5천, 국세는 5억. 자, 그럼 다시요. 지방세를 지금 지방세 3천만 원짜리 지방세가 나왔으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몇 년간 정부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5년. 8천만 원이면 10년. 국세인 경우에 1억이면 5년. 6억이면 10년. 5억이 넘었으니까 10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5년, 금액에 따라서 10년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시효의 중단하고 시효의 정지가 남았는데 시효의 중단하고 정지는 요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걸 민법 시간하고 공법 시간에 요게 나오니까 요거를 배워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세법 시간에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 내용은 내용이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돼 버렸으니까요.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설명을 해드릴게요.